입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게으름은 병이다. 게으름은 병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워딩은 게으름 중에 일부는 병이 되기도 한다. 이런 워딩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 중에 일부는 병이 되기도 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게으름은 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병이라는 이제 전체의 항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암도 있고 또 뭐 당뇨도 있고. 근데 이 게으름도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으름은 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으름은 병에 속해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전체에 그가 있다면 이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어떤 거는 뭐 일시적으로 뭐 군대를 제대해서 잠깐, 아니면 시험에 떨어져서 잠깐,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보상의 의미로 좀 잠깐 이런 게으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정말 병으로서 게으름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뭐 되게 괴롭고 어렵지만 아, 특히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예, 그래서 자 이제 흔히 좀 보면 예, 그 다시 보면은 그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세요. 이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삶을 쭉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나는 가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해요. 그러다 또 할 수 있는 걸 하다가 하고 또 할 수 없는 걸 만나면 또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없는 걸 만나면 또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삶을 유연하게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원칙을 슬로건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이게 좀 글자가 안 예쁘죠?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펜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좀 받아들이고 살아요. 받아들이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면서 바꾸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그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살아가면 좋은데 이제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없어요, 힘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받아들이고 어쩔 수 있는 것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 반대라기보다는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쩔 수 있는 건 당연히 또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내가 못할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들을 정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do your best. 예. 야, 너는 능력이 충만해. 너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너 최선을 다해. 아,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You are the Lord of your life. 해서 너의 인생의 너가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내가 개척하고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신화입니다. 신화.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했다고 해서 또 그 사람들도 자신이 꿈꾸는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신화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신화를 들어서든 내 스스로 생각해서든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추구를 하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의 사실 자아는 예, 자아는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뭐 적다고 이야기해도 되고 없다고 그래도 적거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만사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힘이 없는데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늘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예. 왜냐면 내 맘대로 잘 안 되니까요. 이게 다 내 맘대로 되나요, 잘? 이게 내 맘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죠. 또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질투도 나요. 그리고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하니까 죄책감도 느낍니다.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점점 고립해요. 고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 돼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죠. 근데 잘 안 돼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또 안 돼요.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또 안 돼요. 잘 살아가려고 보는데 또 안 돼요. 여기 대목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요런 데서는 아니면 또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분노도 나고 질투, 짜증, 죄책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바닥으로 팍팍 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되냐면 우울해져요. 우울함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울함이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삶을 놓아버리거나 아니면 삶의 동력들이 떨어지게 되는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으로 오게 돼요. 예. 그리고 이 게으름은 뭐로 오냐면 단순히 뭐 마음에서 하기 싫다,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걸 넘어서서 나중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못할 정도로 몸이 그걸 기억하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열망만 남고 아니면 열망도 없어서 게으르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열망이 다시 생겨도 몸이 무기력해져서 그걸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왜 병이라고 하느냐? 이게 몸에 완전히 배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패턴들이. 그래서 무기력증까지 왔을 때는 이미 이런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잘 안 되는 정신 상태, 또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뿌리박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 분노, 짜증,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인격적인 부분에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울과 게으름과 무기력까지 완전히 고착화되는 진흙 처음에 이렇게 그 까면은 봉지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까면 완전히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처럼 완전히 우리가 굳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병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도가 되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이걸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병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한마디로 자신의 힘으로
예,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 또 이제 어떤 회복의 과정들을 밟기도 하고, 뭐 어쨌든 나름대로 그 방식이야 뭐 각자가 찾아가는 거지만 어쨌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냉혹하고 얼마나 무섭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중독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 예, 사실 이런 것도 다 중독이에요. 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다 중독이거든요. 이제 중독이 돼요. 이런 것도 분노도 중독이 돼요. 두려움도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중독이란 게 뭐죠? 어, 인간적인 힘으로 끊지 못하는 게 중독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고착화돼서 이제 끊어지지 못합니다. 또 이것도 사실 중독의 일환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중독에 그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하니까 계속해서 포르노를 보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겁니다. 정말 관계를 위해선 자기가 어떠한 희생을 봐도 된다 싶을 정도로 관계에 집착합니다. 또는 정신을 잃게 하는 뭐 마약, 류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예. 또는 도벽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쇼핑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또 TV, 인터넷, 게임 등등등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중독에 빠지게 돼서 이 바깥의 부분으로 만약에 가게 되잖아요. 예, 이쪽 부분에 가게 되면 예, 이제 소위 이제 여기도 다 중독자예요. 사실 여기도 다 중독자지만 사실 이 바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중독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강박이나 우울도 여기 있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사회에서 말하는 그 중독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사회에서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되면 이미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온 거예요. 예, 이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거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주 병이 깊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과정을 잘 방향을 잡아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뭐 회복의 과정은 사실 각자가 정해서 가시는 거예요. 뭐 여러 유튜브 영상을 이런 어떤 패러다임으로 해서 여러분 보시고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시기도 하시고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또 기관들도 찾아보시는데 어쨌든 모든 회복의 과정의 근본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회복으로 가려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던 삶이 실패했다는 거 중독을 이끌었다는 거 그리고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에서의 모든 회복의 시작의 근저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복의 과정에 어떤 뭐 누군가를 찾아가서 아니면 어디 기관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쪽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략하면서 인간의 의지로 하도록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뭐 또 다시 do your best 하도록 하고 아니면 너가 인생의 주체니까 너가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없는 게 없다. 뭐 나는 이렇게 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엄청나게 공략하면서 막 엄청 압박하고 막 갈구고 막 같이 으쌰으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이 자아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는 순간적인 그 힘을 빡 냅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힘을 빡 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집단을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혼자서는 다시 이 바닥으로 쳐서 더 깊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헤매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여기저기 다 가보기를 뭐 저는 막 이렇게 말리거나 그러진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요. 운동도 해보고 뭐 사람들 말도 들어보고 뭐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서
결국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해봐야 그게 인정이 돼요. 예, 정말 해보지 않았는데도 그게 인정이 되는 사람은 정말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물론 이런 거 있죠. 뭐 한 내가 한 99개 해봤는데 한두 개 남았는데 99개 해보니까 정말 안 될 것 같다라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뭐 어쨌든 그렇게 해보면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사실 이제 우울과 무기력, 이 게으름이 굉장히 무서운 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게으름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사회적인 평가와 또 자신 안에서의 평가들이 굉장히 그 낮게 병으로서 인식되지 않고 그냥 어떤 의지의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게 되죠. 나는 정말 쓰레기 같다. 나는 정말 인간 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병이구나. 병에서는 어떻게 되죠? 치료를 받아야죠. 병은 어떻게 해야 되죠? 회복을 해야죠. 예, 병은 어떻게 한 거죠? 아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병으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자기를 학대하고 자책하고 그래서 막 맨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욕하는 게 입버릇처럼 담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도 또 그렇게 병으로 당연히 보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인간 취급 못하 아니 인간 노릇 못하는 사람 또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 정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평가가 또 우리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게으름을 병으로 생각하고 또 병으로서 바라보며 거기서 이제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프로세스 가운데서 여러분들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들 몇 가지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뭐라 그랬죠? 그래서 보면 모든 게으름이 병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게으름이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으름이 병은 아니라는 거죠. 게으름 중에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예외들이 있냐? 어떤 호르몬의 영향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갱년기에 들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울함이나 무기력이 일시적으로 오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내가 뭐 항암 치료를 받는데 내가 우울함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니면 신체적인 그런 신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기력이 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감기에 걸려서 아니면 좀 많이 아파서 이제 무기력이 오는 경우들이 있죠. 또 일시적으로 이제 무기력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애인과 헤어졌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을 떨어졌다. 아니면 내가 꿈꾸던 걸 못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오는 우울함이나 무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긴지 아닌지를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좀 회복이 되는지 또 노력하면 좀 고쳐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에게 있는 그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건 참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한데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 극단적 게으름에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너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청소년 시기에 오는 그런 어떤 게으름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물론 그걸 심층적으로 보면 또 이제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죠. 뭐 자아가 뛰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뭐 게으름이 온다고도 할 수 있지만 뭐 그거는 좀 자아가 어떤 이제 주체가 서가는 과정들 속에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들 속에서 오는 일시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게 병적인 게으름인지 아닌지를 좀 보려면 그 시기를 좀 지나고 나서 활력이 생기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 대학생이 되고 또 취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병적인 우울함과 게으름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적용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진 않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본인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굉장히 자책하고 남들의 비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하고 있는 또 회복을 갈망하는 또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